자, 오늘은 제가 소묘를 좀 할 건데, 소묘를 그리는 거 위주로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 휴지에서 커버하고 같은 요 교재 요 페이지가 있어요. 요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스케치가 있고, 혹시나 아이들이 이 과정으로 바로 넘어가면 처음에 밑선을 어떻게 까는지 몰라 할까봐 저학년 아이들도 좀 따라할 수 있게 이렇게 단순한 이 가로 방향하고 세로선 방향만 써가지고 이렇게 완성해도 사실 저학년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거기서 혹시나 좀 고학년 혹은 중학생까지도 소멸을 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하는데, 흰색하고 흰색, 제가 이거는 그 저희 카페에 보시면은 파일을 올려놨어요. 이건 제가 찍은 사진이라서 DSLR로 찍은 사진이 있고 저희 집에 쓰는 컵이어가지고, 이거랑 이거 사진 보시면 둘 다 하얀색이에요. 제가 왜 둘 다 하얀색으로 했냐면, 우리가 하얀색 물체는 하얗게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얀색 물체를 하얗게 그리는 거는 상대적으로 어두운 색감이 있을 때만 하얀색답게 그리면 돼요. 근데 아이들이 하얀색 물체 하얗게 그리는 게 가장 어렵거든요. 연한 선을 쓰는 게 어려워서 여기서는 하얀색과 하얀색만 있고 주변에 비교될 만한 이런 검은색이라든지 빨간색이라든지 이런 색상의 정물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걸 그릴 때도 휴지가 하얀색인데 선생님 너무 어두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너희가 하얀색 정물을 그리기에는 아직은 밝은 색감을 내는 그 힘 빼는 연필 쓰는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부러 하얀색과 하얀색 물질 비교 대상이 없게끔, 명도의 단계가 비교 대상이 없는 정물로 뭉쳐서 그린 거라, 이 하얀색 컵과 하얀색 두루마리는 마치 회색깔 컵과 회색깔 두루마리인 것처럼 먼저 그려보고, 이런 톤 조절이 된 다음에 한 톤 더 밝게 그리는 거는 그때 가서 다음 단계에서 하면 되니까 일단은 회색이라고 생각하고 그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얀색과 하얀색을 넣은 거고요. 그리고 일단은 보시면은 사실 이렇게 일단 이렇게 하시고, 제가 뒤에 설명만 해드릴게요. 교재 설명만. 뒤에 보시면 여기다가 또 옆으로 누워진 소묘를 하나 넣기에는 이 페이지가 너무 좀 아쉽더라고요. 수채화를 원하는 선생님들이 워낙 더 많고 소묘 자료는 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어서 제가 일부러 소묘 구성이 앞쪽에 조금 있는 거에다가 항상 수채화 개체를 뒤쪽에다 뺐어요. 이거 보시면 색깔이 이렇게 다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혹시나 수채화를 좀 하던 친구들은 이거 하고 나서 저는 바로 이것도 시켰어요. 왜냐면 소묘만 계속하면 지루하니까 중간에 요거 수채 한번 하고 다시 또 소묘하고, 이렇게 해서 기초 구성해가지고 컬이 짜셔가지고 여름이든 겨울 특강이든 특강 수업으로 하셔도 괜찮고요. 저는 여기서 지금 계속 설명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휴지 설명하는 거 선생님들 좀, 이거 휴지, 천재질. 우리가 이렇게 하얀 색깔 이렇게 휴지가 있는데 도대체 이거 어떻게 칠해야 돼? 어떻게 하면 천같이 보여? 어떻게 하면 휴지 같아? 어떻게 하면 부드러워 보여? 그리고 이렇게 있는데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되지? 이거 꺾이는 거. 그리고 이거 다 묘사해야 돼? 라고 애들도 물어보거든요. 이거 사실 휴지할 때, 기초할 때는 이렇게 복잡한 묘사까지 안 해요. 전체적으로 이거 그냥 흰 바탕, 이런 티슈 휴지의 표면에 아무것도 없는 거라 생각을 하고 흰 천이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돼. 흰 천, 이것도 흰 천. 똑같아요. 흰 천인 거예요. 다만 형태가 휴지 두루마리인 거고 형태가 티슈인 거고 형태가 천인 거고, 그 차이에 대해서 요거 들어가는 거를 제가 이렇게 그림 보고 그리는 거에 시범을 할 거예요. 그냥 부분 설명. 아까 그 두루마리 휴지 교재 설명은 나중에 또 하고요. 일단 요거 기본적인 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제가 이거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뷰 그대로 왼쪽에다 그릴 거거든요. 왼쪽에 그릴 건데, 보시면은 지금 요 위에 보이시는 뷰 그대로 제가 옆에 지금 노트북으로 화면을 보고 있어.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한번 해보고요. 잠시만요. 한번 이렇게 해서 한번 봐보고, 이거 모양 잡을 때 아이들한테 할 때 약간 극적으로 가장 강하게 꺾이는 거 하나 정도 만들고요. 그 다음 부수적으로 한 2개 정도, 한두 개 이렇게 좀 덜 어두운 거 있죠. 그리고 빛 방향은 지금 약간 왼쪽에서 오는 걸로 그릴게요. 지금 빛이 살짝 이렇게 오고 있긴 하거든요. 조명이 있어서. 근데 이렇게 해서 맞춰서 하나 크게 차이는 없어요. 지금 요 끝에 그림자 떨어지는 거 보면 이렇게 오는 것처럼 느껴지긴 하죠. 이렇게 오는 걸로 할게요. 하는데 형태는 지금 보시면은 사각형인데 여기가 이렇게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좁게 그리시고 위에서 옆으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모서리가 살짝 있고, 그리고 나서 여기 꺾이는, 여기 가장 꺾이는 데 이렇게 선. 항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만드는 거죠, 가시선은. 그리고 한 2분의 1 정도 중심에서 이렇게 되고 1, 2, 3 이렇게 되면 이 정도. 약간, 그리고
이게 똑같이 다 꺾이는 게 아니라서 모양이 형태 비율이 좀 달라도 뭐 어때요? 상관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딱 해놓으시고요. 그 옆에 사이에서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하고요.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기 이제 꺾이는 면들의 크기가 보여서 이렇게 표시만 해주는 거예요. 여기 딱 찝혀가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갈라지고 여기 또 살짝 꺾이는 면이 보이고. 선생님들이 이거 그릴 때 면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그거는 많이 연습하세요. 저는 이렇게 면이 다 보여요. 면의 개수가. 그리고 너무 짜잘한 건 안 그릴 거고요. 뭐 한 이렇게 좀 크게 꺾이는 이 정도까지. 이 정도만 해놓고 나서 보세요. 지금 제가 여기 안에서도 가장 어둠은 이쪽인 거예요. 이쪽. 그리고 여기. 그리고 여기. 이렇게가 포인트거든요. 그럼 가장 진한 데부터 칠하셔야 돼요. 어떻게 칠하냐. 그림자의 모양까지 같이 묶어서 칠하셔야죠. 형태를 더 디테일하게 안 하고 들어가셔도 돼요. 왜? 코카콜라처럼 딱딱 떨어지는 색이 아니기 때문에 딱딱 떨어지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흐물흐물하잖아요. 그래서 좀 삐뚤어지면 어때요? 그래서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어떻게 들어가요? 그림자랑 여기 어두운 면을 저는 같이 들어가요. 그림자를 따로 그리지 말고 수채화에서도 저는 항상 똑같이 얘기하는데 그림자 따로 칠하지 마세요. 어둠 칠할 때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세요. 여기는 어두운 데거든요. 그냥 묶어서 하나의 덩어리로 보고요. 제가 연필은 아이들이 힘이 세니까 B 정도 쓰시는 게 나을 거라고 얘기를 했고 저는 힘 조절이 좀 밝은 색도 되고 다 되니까 그냥 2B로 쓰고 있어요. 4B는 조금 밝은 색이기도 해서 부담스러워서. 그리고 이렇게 어두운 색 하고 나면 저는 반드시 중간 톤을 같이 묶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여기 칠했던 톤하고 같이 묶어서 길게 가요. 그러면 밑에 칠했던 데는 또 어두워지고 새로 칠하는 데는 상대적으로 밝아지니까. 그죠? 같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같이. 여기까지 칠하면 안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맞춰 칠하면 여기가 지저분해져요. 경계가. 그래서 어둠을 한 번 더 묶어서 여기 5mm, 여기 5mm 같이 1cm.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기로 해서 좁아지겠죠. 좁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여기 그림자도 다시 이렇게 콩콩콩콩콩콩콩 다 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기 이렇게 또 꺾이는 옆면 보여. 이렇게 돌아가는 원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묶어서 그리고 여기 살짝 그림자는 살짝 안 보이는데 여기 그림자 살짝 남겨주긴 할게요. 좀 떨어지는 느낌이 나게끔 같이 여기 그림자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같이 묶어서 칠하고 제가 어두운 톤 하고 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그냥 오는 길에 다시 돌아가서 어떻게 겹쳐서 어둠하고 겹쳐서 긴 선. 여기서부터 여기만 칠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지저분해져요. 그냥 겹쳐서 하면 어두운 데는 또 어두워지고 중간 톤은 그 상대적으로 밝아지잖아요. 이렇게. 어때요? 깔끔하죠? 지금은 뭐 울퉁불퉁해도 나중에 이제 더 부드럽게 되고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도 조금이지만 이렇게 살짝 말린 색감이 있어서 가로 터치로 하기에는 조금 너무 좁아서 제가 그냥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나서 다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중간톤도 만들어줘요. 중간톤을 만들어주면서 어두운 색을 칠하는 것과 어두운 색만 다 칠해놓고 나중에 중간색을 하는 거 틀려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두운 색감 중간톤 해주셔야지 이렇게 돌아가 보여요. 특히나 이런 천질감들은 중간톤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두운 톤 하면 옆에 무조건 중간톤. 안 보여도 중간톤. 여기 살짝 또 중간톤. 보세요. 색감 차이 나죠? 중간, 어두운.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여기 살짝 약간 이게 꺾이니까 이렇게 좁은 데는 그냥 이렇게 선방향으로. 그러니까 좁은 데는 이렇게 긴 방향으로 칠하시고 폭이 조금 넓다. 1cm 정도는 된다 그러면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칠하시고 나중에 마무리할 때 결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제가 원기둥 할 때도 왜 원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세로선 먼저 쓰지 말고 그냥 가로 방향으로 해서 한번 칠하고 어떻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죠? 또 다시 칠했던 걸 겹치면서 가로가 길게끔 해서 이렇게 또 색깔 변화주고 이렇게 또 칠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게 색깔 구분되죠? 이렇게 칠하고 그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칠하는 게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조금 더 힘을 뺐어요. 힘을 빼도 되고 어떻게 하라고 했죠? 깍지를 끼면 뒤로 잡으면 힘이 연해진다 그랬죠? 조금 더 이렇게 뒤로 잡고 해도 돼요. 그럼 색깔이 연해져요. 전달되는 힘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색이 연해지는 거고 가까이 잡을수록 색이 진하게 되는 거예요. 뒤로 잡으세요. 뒤로 잡고 나서 지금 여기 중간톤 했던 색깔보다 어때요? 한 톤만 밝게. 아주 조금 차이지만 한 톤만 밝게. 지금 보세요. 옆에 왼쪽에도 살짝 이게 색감 칠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살짝 또 이렇게 중간톤 꼭 넣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옆에도 여기 살짝 꺾이는 면 보이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하고 또 보세요. 항상 하고 나면 옆에 친구가 되는 중간 톤이 있어요. 그래서 입체감이 생기는 건데 보통 이거 그리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다 어둠만 먼저 딱 잡아버려요. 그럼 입체감이 안 나와요. 나중에 잡을 것 같죠. 나중까지도 중간 톤 안 잡아주더라고요. 자 보세요. 여기도. 근데 칠할 때 이런 데는 이렇게 면적이 넓은데도 제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칠했어요. 왜 이렇게 칠했을까요? 얘는 여기서도 긴 데는 간격이 좀 일정하게 길게 가요. 한 8cm 정도. 근데 여기는 폭이 좁고 위로 갈수록 좁아져야 되니까 이렇게 터치를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방향으로 길게 하다가 위로 갈수록 좁아지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친구가 되는 중간 톤을 옆에다 살짝 친구가 되는 중간 톤을 살짝 할 건데 얘가 또 여기랑 또 연결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게 좁았다가 점점 넓어지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살짝 친구가 되는 중간색. 그랬더니 어떻게 가장 밝은 산 꼭대기가 바로 만들어요. 여기가 산 꼭대기. 꼭대기가 가장 빛을 많이 받잖아요. 산 꼭대기 먼저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옆으로 보세요. 산 꼭대기 내려가는 골짜기 있어요. 골짜기. 보시면 이렇게. 이게 선방향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게 맞는데 그 룰을 정확하게 정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 경우의 수들을 계속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라도 설명을 하면 좀 나으실 것 같긴 해요. 물론 잘하면 어떤 선방향으로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나마 초보가 하기 쉬운 선방향. 여기는 그러면 보세요. 약간 이렇게 또 진한 데 있고 또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왜 이 방향으로 안 하고 왜 이 방향으로 시작을 할까요? 이렇게 퍼지니까. 이 방향으로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 당겨내기 힘들잖아요. 중요한 건 산꼭대기 올라왔다가 골짜기가 내려가면서 색이 좀 연해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퍼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방향이 편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의외로 소묘를 잘하면요. 수채화랑 소묘가 별개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 모든 해석이 결국은 소묘랑 똑같아요. 수채화랑 똑같아요. 여기 진하게 잡고 붓터치 묶어서 한번 칠하고. 이 선방향대로 붓터치대로 한번 수채화를 해보면 똑같다니까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그죠? 또 친구가 되는 색깔 만들어줘요. 여기 진하고 여기 좀 연하니까 친구가 되는 색 바로 붙죠. 그리고 나서 여기도 이렇게 살금살금 지금 빛방향 조명이 있어서 너무 정확하게 잘 보여요. 그래서 여기 음영 차이 지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약간 풀어주죠. 중간톤. 어떻게 얘랑 교체 또 칠해요. 항상 어두운 건 또 칠해요. 같이 칠해요. 그래야지 어두운 톤보다 이 톤이 더 어두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는 애기들이 어린이집을 갔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지고요. 목소리가 작을 때는 애기들이 자고 있는 새벽일 때가 많아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좁죠? 넓어지죠? 이렇게. 아까처럼 똑같아요. 좁았다가 넓어질 때 이 방향. 왜 이 방향으로 안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기 어떻게 해결해요? 여기 해결하기가 애매해지는 거. 여기 삼각형인데. 삼각형처럼 퍼진 느낌인데. 그럼 이렇게. 보세요. 힘을 빼요. 힘을 빼고 다시 산꼭대기 올라가세요. 약간 올라가는 느낌 조금 진해요. 그죠? 다시 또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정도 면을 칠할 때는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왜? 1cm 폭은 돼야지 좀 내가 이렇게 칠할 맛이 나는데 너무 좁잖아요. 그래서 아이씨 이건 그냥 이 방향을 해야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 머릿속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휴지 하나, 천 하나, 천도 똑같고요. A4 용지 똑같아요. 똑같지만 A4 용지는 극명한 꼭대기들이 많은 것 뿐이에요. 극명하게 날카로운 산맥이 많아요. 근데 얘네는 휴지는 완만한 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방법은.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할 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일단 시범 영상 먼저 올려야 돼서 간간히 이런 거 올리는 거고요. 뒤에 가서는 7월 이후부터는 이런 영상들을 더 보실 수 있게 계속 올릴 거예요. 사람들이 저한테 왜 이렇게까지 영상 올리려고 하시는데 지금 학원 문 닫고 제 시간이 많을 때라 너무 재밌어요. 이렇게 올리는 게.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좁은 데는 이제 약간 자유롭게 하는 거죠. 뭐 선방향이 중요하겠어요. 여기 뭐 선방향 할 만한 폭도 안 나오고 이렇게 길게 하는 거 좁으니까. 여기 살짝 이렇게 해서 여기는 1cm 정도 되니까 아 가로로 만들어도 가로 칠해도 좀 색이 살겠다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큰 덩어리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사이사이 이제 덩어리들끼리 연결을 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쓱 내려오고 얘가 이제 이렇게 뚝 끊기잖아요. 그러면 어색하죠? 그럼 쑥 내려오고 여기도 이렇게 쑥 내려오고 여기도 이렇게 쓱 내려오고 그죠? 이렇게 쓱 내려오고 제가 계속 이제 뭐 아드메 선생님들도 뭐 6, 7년 전부터 수업을 계속 학원에서 했고 성인분들도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하신 분들이 지금도 연이 나서 제가 집에서 홈스쿨을 하고 있지만 또 오셔서 배우시기도 하지만 그분들이 또 이 교재를 또 구입하신 분들 중에서는 저랑은 사실 교재 수업은 안 해요. 저는 교재 수업은 사실 영상 이거 보시면 되고 영상 보고 하고 나서도 궁금한 게 생기시면 가져오시고 그 외에 학원에서 뭐 이런 그림을 뭐 예를 들면 엊그저께 주유소 그림 아이들 주유소 많이 가잖아요. 주유소 풍경을 좀 해보고 싶다 해서 그거 시범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시범 영상을 저랑 배우신 분들 선생님들도 계속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영상으로 보시는 게 더 설명이 더 집중이 잘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오시면 제가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해서 여튼간에 영상으로 보시는 내용들이 제가 이제 수업 때보다 더 열심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거 살짝 꺾어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잡고 여기 그림자 있거든요. 모든 물체와 바닥면의 사이에는 틈이 있어요. 그거를 뭐 글루건으로 붙여서 메꾸지 않는 이상은 실리콘 쏘지 않는 이상은 그 틈에는 1, 2mm의 이런 그림자가 꼭 있어요. 빛이 어디에서 오던 간에 무조건. 예를 들면 우리 캔 그리잖아요. 캔 그리는데 그림자 이렇게 잡아요. 여기서부터만 그림자 넣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도 1, 2mm라도 그림자 넣거든요. 이거는 무조건 바닥면에 틈이 있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보세요. 빛이 제가 이렇게 온다고 좀 생각하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색감 넣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제가 지금 종이를 돌리면서 칠할 수가 없어서 약간 불편하기는 한데 내가 편한 방향으로 종이 돌리세요. 제가 얘 때문에 지금 종이 살짝 못 돌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하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가 어떤 느낌이냐면 가장 어두운 색하고요. 중간 톤 어둠 정도까지는 칠한 느낌? 그리고 나서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 기준으로 이제 더 연한 선만 쓰면 돼요. 혹은 뭐 아주 진한 색 빼고는 좀 중간톤 비슷하게 쓰던가 보세요. 여기 이제 세밀한 것도 이제 보세요. 큰 덩어리 뺐고요. 큰 덩어리라고 하면 산맥 다 찾았어요. 산맥 가장 밝은데 산꼭대기 다 찾았고 산꼭대기 다 찾으셨으면 밑으로 멀어지는 해안가 지방에 있는 땅들 그리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색감이 꼭대기보다 멀어지니까 연하게, 좌우로 연하게.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이 제일 가까운데, 지금 제가 가까운데 요 산 꼭대기잖아요. 멀어지죠. 제 시선하고 제 앉은 키에서 멀어지죠. 앉은 키에서 30cm면 얘는 앉은 키에 35cm, 앉은 키에 37cm 멀어지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진한 색은 더 진하고요. 밝은 면은 더 밝아서 명도의 차이가 심해야 가깝다고 느끼고요. 이 산꼭대기에서 내려갈수록 제 시선하고 멀어지기 때문에 밝은 면은 어두운 면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나야 돼요. 그래야지 눈에서 멀어진다고 착각하거든요. 명도차가 세질수록 눈에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세게 하고 밝고 여기는 밝아도 덜 밝아야 돼요. 여기보다는. 지금 일단 과정이니까 지금 이제 그럼 어두운 색도 여기보다 안 어둡죠. 그래서 지금 연하게 하는 거예요. 주름이 심하지도 않은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연하겠죠. 이렇게 칠하고 보이시죠? 이렇게 뭔가 선의 시작점인 선이 진하지가 않고 다 똑같아야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은은하게. 여기서 더 쪼개고 그리면 더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되게 딱딱해 보이지만 이 면에서 우리 계속 돌리고 또 칠하면 점점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묘, 의외로 이런 천질감 소묘 시범 해달라. 애들 수업할 건데 좀 어려워한다. 이런 얘기 되게 많고 특히 휴지도 그렇고요. 그래서 아까 두루마리 휴지랑 컵 하시기 전에 이 수업을 한번 해보고 들어가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휴지의 질감 표현이 좀 더 새롭게 보이죠. 더 디테일하게 보이죠. 변화를 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 수업은 교재에 넣기엔 좀 이건 설명이 필요한 거라 제가 이 내용은 안 넣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선생님들이 조금 보시고 이해만 하셔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들 그림이 어디가 어색한지. 항상 크게 갈라지고 크게 솟아오른 산맥을 찾으셔야 되고, 그 산맥 주변으로 낮아지는 데는 제 시선보다 멀어지는 데라서 어둠도 덜 어둡고 덜 밝으면 덜 밝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올라올수록 밝으면 더 밝고 어두면 더 어둡게 세게 부딪혀야 내 시선에서 가깝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여기서 좀 살짝 이제 요 중간 톤도 보이는 거죠. 이렇게 단계 끊어 생각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제가 지금 더 돌리겠지만 일단은 중간 과정에서 제가 거의 뒤에 잡았어요. 뒤에 잡고 하면 색이 어때요? 전달되는 힘이 점점 약해지기 때문에 가까이 잡는 힘보다 같은 힘이면 뒤로 잡아서 색이 연하게 나요. 이런 거 이제 스캔하듯이, 밝으면 스캔하듯이 스캔하듯이 천천히 연필 꼭지점이 좌우 찝히지 않고 진하게 눌리지 않고 이렇게 연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선방향 상관없어요. 밝으면 한번 칠하는 거는, 밝으면 왜 칠하냐면 나중에 살짝 하이라이트는 지우개를 조금 지울 거예요. 산맥, 제일 꼭대기 산맥은 하이라이트 지울 건데, 이 정도 하시면 기본 덩어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중간 과정까지 일단 찍고 또 끊어서 다시 할게요.